네, 총정리 마지막 영상입니다. 초고층 PC공사, 커튼홀 공사고요.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OSC 공법이다. 그리고 초고층 하면 철골 공사다. 조금 전 설명드린 재료의 특성에 의해서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초고층 쪽 하면 초고층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따른 초고층만의 구조 형식, 그리고 초고층 공사에 따른 문제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물 대비 초고층이다 보니 공사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초고층은 우리가 벽교에서 얘기하는 200m 이상 50층 이상이고, 자, 그러다 보니 재료의 경량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보다 철골 구조가 더 합리적이다. 자,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우리가 철골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철골은 아니죠. SRC조라는 거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서 코어 부분은 내력벽, 전단벽의 RC조고 외곽부가 철골조라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구조적인 특성상 수직하중보다 수평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상은 풍력, 그 다음에 땅속은 지진력. 그래서 풍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울리거 벨트 트러스라는 부분 꼭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초고층에 따른 문제점은 기둥의 부동 축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꼭 모범 답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자, 겨울철이고 지금 또 화재에 대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 층간 방화구역에 대한 부분 또 출제가 가능하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제가 된 연도력과 자, 지진에 대한 부분도 또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진, 면진, 재진, 그리고 특히나 초고층 쪽에서 재진 쪽에서는 TLD, TMD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사 계획 쪽에서는 가설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양중 계획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정 계획이 중요하다. 공정 계획에서는 초고층만의 또 공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코어 선행공법으로 간다. 그 다음에 존별 시공을 한다. OSC 공법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초고층이다 보니 지하 부착 깊이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 공법, 네, 흙막이 구조물의 안정성 외에도 공정 단축을 위해서 쓴다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 라인 오브 밸런스, LOB, 패스트 트랙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C공사입니다. 공법, 그 다음에 접합 방식 함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공법 중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프 PC에 대한 부분 꼭 기억을 하고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대형 현장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접합 방식은 웹 조인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 타핑 콘크리트로 타설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 PC 쪽은 물류센터, 기둥, 보호, 스라브 모든 부재들을 PC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C 쪽에서 지금까지의 하프 PC, 올 PC는 각각의 부재들을 철골처럼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 접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발전된 개념이 바로 이 모듈러 건축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설 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할 때 OSC와 더불어 모듈러 건축도 꼭 핵심 아이템으로 서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완제품을 아예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접합이 아닌 설치만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현재 사용되는 트렌드로 나누면 적층에서 PC로 만드는 부분, 인필, 강제, 스틸 구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적층의 PC라 함은
소형주택 보통 한 23톤 정도 내외만 지금 올 PC로 갈 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PC로 구조물을 만들고 그 내부에 변기, 마감, 창호까지 다 설치해서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서 레고블록 쌓듯이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듈러 공법에 따른 장점, OSC 공법에 따른 장점, 자, 동일하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공정 단축,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그리고 현장 작업본이 줄어드니까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폐기물 발생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기후에 따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접합 방식은 웻 조인트와 드라이 조인트가 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아파트 주차장의 하프 PC 슬라브 같은 경우가 웻 조인트, 그 다음에 커튼홀, 기타 부재처럼 벽과 구조물들을 용접, 볼팅으로 접합하는 드라이 조인트,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커튼홀 공사는 외관 형태에 따른 분류를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공법에 따른 분류,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파스너, 마찬가지 얘는 접합 방식이 아니고 비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시험 주요 개념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형태에 따라서는 멀리언 타입이냐, 스팬드럴 타입이냐, 그리드 타입이냐, 쉬스 타입이고요. 외관적인 이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 공법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설치 공법은 멀리언 타입, 뭐 다른 말로는 스틱 타입이라고 합니다. 스틱 타입. 그 다음에 유니트 타입. 두 가지 차이점, 장단점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틱 타입은 모든 부재들을 각각 가져와서 외부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유니트 타입은 유리부터 창짝부터 판넬부터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내부에 호이스트로 이동을 해서 내부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튼홀 관련 공사가 나오면 모두 유니트 타입으로 가자. 그 장점은 조금 전 설명드린 OSC,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은 원가는 스틱 타입 대비 30% 정도 비싸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런 커튼홀 설치, 석공사도 마찬가지고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개념이 파스너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지진 관련된 부분도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변이를 흡수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픽싱, 슬라이딩, 락킹 방식 세 가지 차이점 그림과 함께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모든 양방향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락킹 방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처리 방식은 클로즈 조인트, 오픈 조인트. 클로즈 조인트는 실링으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링도 또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백업재가 무엇이고 본드 브레이크가 무엇이고 기억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3면 접착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오픈 조인트는 누수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있고 틈새가 있고 압력차가 있어서 세 가지가 교집합이 돼야지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오픈 조인트라는 부분은 압력차를 통해서 실란트로 시공을 안 해도 물이 안 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분은 모컵 테스트와 필드 테스트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컵 테스트는 본 설계가 이루어지고 현장 시공 전에 외부에서 실물대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필드 테스트는 본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 보통 저층부입니다. 장비 진입이 가능한 데를 선정을 해서 취약 단면, 취약 부위라 하면
프로젝트 창이든 개구부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고, 자,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밀, 수밀 시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혼돈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풍동실험입니다. 풍동실험은 커터널 시험이 아니라 조금 전 설명드렸던 초고층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수평화 중인 풍력에 대한 부분에 각각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서 어떻게 풍력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각각의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주요 지금 각각 공정별로 가이드맵 교재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총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8일 정도 남은 기간 설명드린 내용들 좀 중심으로 하셔서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하셔서 올해 첫 시험인 제 135회 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